예, 저희가 참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투자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대내외적인 환경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고 악재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또 투자 전략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지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죠.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 팀의 이동근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악재야 말하려면 오늘 코너 끝날 때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러다 보니까 계속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이 쏠린단 말이죠. 하다 보니 이 속도 측면에서도 약간 버겁게 느껴지는 속도들이 환율이나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는데 좀 이런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사실 이제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은 장기전의 양상으로 접어들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고요. 특히 이제 그 뭐 최근에 이제 그 미국 쪽의 스탠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9월에 이제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이런 그 무역 회담에 대해서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들이 확대가 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이전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미중 간에 이제는 좀 강대강의 어떤 그런 대결 구도가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좀 부각되는 부분은 역시 이제 그 홍콩 관련된 이슈, 특히 이제 오늘 시장에 좀 많이 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제 홍콩과 관련된 이슈들이 이제 중국과 미국이 둘 다 이제 굉장히 그 관계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뭐 과거에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천안문 사태라든가 이러한 그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런 식의 어떤 강경 진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또 미국이 이걸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을 더 촉발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신호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좀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좀 더 이제 악재들이 좀 중첩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뭐 이미 이런 그 정치적인 어떤 이런 그 리스크들이 비단 홍콩뿐만이 아니라 뭐 아르헨티나 관련된 이슈도 또 나온 게 있고 또 이제 최근에는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뭐 이탈리아의 어떤 그 연정 붕괴라든가 예. 사실 이게 지금 곳곳에서 터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안전자산으로의 어떤 그 쏠림 현상들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미 지금 미국이라든가 독일 같은 나라들의 10년물 국채는 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여기다 뭐 금이라든가 네. 뭐 달러화, 엔화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안전자산의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이러한 이제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그나마 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전의 금융 불안 사례와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그 어떤 그 각국의 중앙은행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어떤 완화적인 통화 기조 예. 이런 쪽의 스탠스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죠. 또 하나는 일단 과거와 달리 물가 압력이 좀 낮다는 부분. 그리고 달러화가 과거 만약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는 달러화가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는데 예.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달러화도 이제 뭐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은 미국 측에서는 좀 약달러를 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달러화의 강세 폭이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과거의 어떤 이런 상황과는 조금 다르다. 결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금융 불안이 결국은 이러한 어떤 안전자산 선호를 더 조장할지 이런 부분들과 이제 그 연계가 됐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이런 금융 불안이 더 확산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변수들은 역시 위안화, 달러 네. 이런 그 환율의 추이 그리고 신용 리스크. 신용 리스크는 사실 과거에 이러한 뭐 위기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땐 지금 괜찮거든요. 네. 지금 신용 리스크는 그렇게 뭐 나빠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 연준의 역시 정책 스탠스. 이제는 금리를 연준 입장에서는 내릴 수밖에 없는 뭐 지금 아이비들의 글로벌 아이비들의 어떤 그런 최근의 그 자료들을 보면은 뭐 제로 금리 가야 된다. 예. 이런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연준의 정책 스탠스가 얼마나 빨리 이제 좀 변화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연준의 스탠스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설명하시다가 중간에 그 얘기가 나와서 유럽 얘기 잠깐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탈리아는 정치적으로 워낙 계속 좀 잡음들이 나오면서 조기 총선 얘기까지 현재 나오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실상 노딜 브렉시트로 계속 그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요즘에야 미국과 중국, 일본이 워낙 활약을 하는 덕분에 유럽 얘기를 우리가 많이 못하더라도 유럽 시장이 우리에게 주는 충격도 한때는 대단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로 우리가 대비하고 있어야 될까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사실 유럽 시장을 지금 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 과거 사례 보면 이제 과거 이제 브렉시트가 처음에 불거졌을 때 우리나라 시장에 준 충격도 굉장히 컸거든요. 그때도 사이드카 한번 그럼요. 발동되고, 예. 사실 이 부분이 지금 간과하고 있는데 사실 뭐 지난 주말 동안에 있었던 이탈리아 연정 붕괴 사실 이거는 간과할 수가 없는 악재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EU 입장에서도 이탈리아가 굉장히 지금 눈에 가시예요. 예. 사실 이게 뭐 계속해서 그 제대로 된 정부가 수립이 안 되고 연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빚은 많고. 네, 그렇죠. 빚은 많고.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 이게 계속해서 그 정부 예산을 갖다가 그 EU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이번에 이제 연정이 붕괴되면서 조기 총선이 될 것이고. 근데 조기 총선 지금 예상을 봐도 결국은 일당이 어떤 게 뚜렷하게 강세를 보일 수 있는 당이 없다는 거예요. 네. 또 연정을 해야 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 예. 결국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부채 문제 부각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시장의 불안 요인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브렉시트의 가시화는 시장에는 더 큰 우려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노딜의 여부와 관계없이 10월 31일 전에 브렉시트 강행을 천명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물론 야당에서는 이제 불신이 막 내겠다 그런데 불신이만 나오더라도 이 총선 일자를 갖다가 이제 존슨 총리의 지금 어떤 속내는 일단 브렉시트 해놓고 네. 그리고 총선하겠다는 게 네. 이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금 10월 30일에 브렉시트가 좀 가시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IB들의 어떤 전망을 보더라도 이 브렉시트의 가능성은 이제 어느 때보다 높아 있는 상태고 특히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영국의 어떤 GDP 단순히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사실 뭐 EU 시장을 한번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지금은 조금 상대적으로 좀 이제 그 수면 아래에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수면 위로 본격적으로 올라온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버금갈 정도의 어떤 단기적인 시장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도 좀 이제 계속해서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유럽에 대한 리스크도 저희가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뉴스들도 쫓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얘기를 해봤으니 이번에는 조금 더 좁혀서 얘기를 해보자면 대북주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이따금씩 아름다운 친서 얘기를 자꾸 해요. 뭐 실제로 보냈고 북미 간의 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여기에 따라서 또 관련주들이 들썩들썩 한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사실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북한이 이제 4차례에 걸쳐서 도발을 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사실 이걸 두고 이제 설왕설래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입장은 변화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이런 경우들이 잘 없었는데 그만큼 지금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뭐 이제 일부 미국 언론의 보도에 가면은 뉴노멀로 받아들이고 있다. 예. 이게 뭐 이제 새로울 것이 없다. 네. 이제 아주 일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뭐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한미연합 군사훈련 종료 이후에 그 협상의 본격화를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8월 후반 이후에 실무 협상이 좀 재개되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면서 대북 관련주들이 좀 주가가 오르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대북 관련주들은 일단 낙폭 과대로의 접근이 먼저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실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다가 플러스로 북미 협상 재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사실 하지만은 뭐 이런 종목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항상 이런 경협 테마주들은 그 뉴스 플로우 그리고 이슈에 따라서 주가의 등락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뭔가 확실한 이제 그 어떤 북한과 미국 간의 이러한 그 이제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네. 계속해서 이러한 등락 국면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철저하게 좀 낙폭과대주의 접근 이런 관점에서 접근이 좀 유효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북주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 종목 어떻습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이틀 동안에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외국인의 수급도 조금 들어왔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러니까 의미를 둘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바닥 찍고 작용과 반작용의 느낌인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뭐 사실 이제 바이오주에 대해서도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오주가 이제 주가가 급락했던 부분들은 바이오 기업의 신약 파이프라인 가치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를 못하면서 더군다나 이것들이 이제 대폭 줄어든데 이런 데서 이제 기인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런 뭐 평가가 좀 어렵고 또 이제 평가가 잘 안 되고 이런 예. 상황들이 반복이 되면서 신뢰 자체가 하락이 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주가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기가 되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과거처럼 막 이제 고밸류에이션을 적용하기가 좀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건데 사실 지금 이런 기업 가치를 떠나서 어떤 시장의 환경이라든가 심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악성 매물이 어느 정도 일단 나게 됐어요. 뭐 예. 최근에 뭐 스탁난 매물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관심이 그리고 좀 떠났습니다. 이제 바이오 되겠어? 결국 어떻게 보면은 역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같은 이런 과매도권에서 예. 바닥이 확인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리 관심이 없을 때 이제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을 때가 좀 바닥일 가능성이 크고요. 다만 항상 주가라는 게 과열권도 그렇지만은 과매도권도 좀 길고 불규칙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가 딱 바닥이다라고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시장이 안정된다면은 바이오 업종도 좀 더 안정적인 단기 바닥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은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향후에는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라든가 독자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이제는 정말 데이터가 되게 중요해질 거예요. 예. 임상 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확실한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차별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바이오주 전반에 대해서 살펴주셨는데요. 오늘 또 때마침 진격의 진경에서도 바이오주가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주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우리들에게 상처를 주지만 다시 전문가들 입에서 바이오주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사인이 나오면 개인 투자자들도 내심 반가워합니다. 그만큼 좀 바이오주가 잘 나가주고 그래야 코스닥 지수도 올라주고 분위기도 붐업이 될 텐데 과매도 구간인 만큼 한번 기대를 가져보도록 하고요. 그 반등의 시기가 언제인지는 계속 저희가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슈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악재들도 많고 조금씩 기회문도 조금은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좀 큰 그림에서 다시 한번 시장 전략을 세운다면 어디에 좀 포인트 두고 계세요? 일단 좀 뭐 아이러니컬한 얘기일 수 있는데 2분기 어닝 시즌이 끝나간다는 거죠. 사실 이번 2분기만큼 전 어닝 시즌이 좀 힘들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웬만한 기업들이 막 이 감소가 계속 나오고 예.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어닝 시즌이 끝나가면서 이제 이러한 쪽에서의 불안감은 좀 이제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미중 간의 갈등은 계속해서 뭐 악화 국면이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이 미중 간의 갈등이 어떤 이 척도는 이제 위안화 환율이 될 가능성이 커요. 네. 이제 7위안을 넘어갔지만은 거기서 얼마나 이제 안정이 되느냐예요.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어제 이제 일본에 대한 대응 조치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했는데 당분간은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나라는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가운데서 일본이 이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이제 내일 모레가 광복절인데 광복절의 어떤 양국의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결국 여기서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향후에 협상으로 전개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시장은 결국 센티멘털 바닥이 이제 확인이 된 이후에 낙폭과대를 등에 업은 받는 국면이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수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모멘텀은 좀 부족한 것으로 보여져.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그렇다면은 가격 턴어라운드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진 반도체 관련주라든가 또 실적 기대감이 있는 뭐 자동차, 2차 전지, 인터넷, 5G 또 이제 국산화 이슈 관련주 예. 이런 그 종목 중심의 좀 대응이 당분간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수 자체가 많이 떨어지고 상황이 안 좋긴 합니다만은 요즘 들어서 전문가들이 이제 추천하고 있는 종목들 보면 예전 그러니까 시장이 좀 정상적으로 흘러갈 때 나왔었던 추천주들이 다시금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5G 관련주들 다시 한번 얘기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쪽 관련주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악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매일매일 다시 한번 점검해드리면서 투자 전략 업데이트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 팀의 이동근 차장과 함께했고요. 저희들도 여기서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